이번 총선 정치 원로들의 행보가 특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실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결국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맡게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가능성 1%라고 했는데요. 그 1%의 가능성이 100%가 됐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비례 안 한다라고 그동안 얘기했습니다.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생당의 비례 2번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8선입니다. 현역 최다선이고 친박의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우리공화당의 비례 2번을 받았습니다. 9선에 도전합니다. 이런저런 평가가 나옵니다.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당이 어려울 때 오셔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심각하면 반드시 문재인 정부 심판을 하고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활용 점검을 또 해주시면 기대한 것만큼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성과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원기 변호사. 그야말로 삼고초려 끝에 모시게 됐는데 왜 저렇게 꼭 모시려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삼고초려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고심한 보인 것 것만 같은데. 삼고초려입니까? 예, 사실은 그 통합당 입장에서는 공관위도 새롭게 구성하고 굉장히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좀 바뀐 모습들 그리고 일부 친박이라 불리는 의원들까지 이제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고 뭔가 바뀌었다 우리는 국민들한테 좀 표를 우리는 좀 달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 막상 그 여론을 보면은 여전히 민주당과 그 갭이 굉장히 그 지지율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과 지금 정권 간의 관계에서 이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 중도 외연 확장이 됐냐, 이런데 항상 갈증을 느꼈는데 사실 김종인 대표가 전 대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민주화의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선거판에 껴서 매번 또 승리를 한 정치 원로인데 아마 이번에도 어떤 그런 도움을 얻어서 정치판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가 과연 우리나라 중도층들 국민들한테 얼마나 유의미하게 작용할지. 예. 사실 사람보단 메시지죠. 예. 손정 변호사, 지금은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자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바뀝니까? 위원장이? 그렇죠. 지금 현재 이거 박형준 교수하고요. 예. 그다음에 숙명여대 옛날 교수 신세돈. 신세돈. 예. 이분하고 이제 3명 공동위원장인데 예. 아마 단일 체제로 황교안 대표는 이제 종로 선거에 전념하고 예. 아마 김종인 단일 체제로 갈 걸로 그러면 예상이 두 돼요. 분은요? 두 분은 이제 이거 보조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장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김종인 그러면 총괄을 바꾼다는 겁니까? 황교안 대표가 총괄이었는데 그러니까 직책을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실질적 역할은 김종인 1인 체제로 어떤 걸 지금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로. 결국은 이제 이거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 정권이 공신의 창출의 1등 공신이니까 현 정권의 내막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현 정권이 창출될 때 그하고 지금 뭐가 다른지 어떤 심판의 내용, 필요성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상고초려를 모셔온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자, 손학규 전 대표 비례 2번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녹취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2월 24일부로 당의 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거대한 변화, 퍼펙트 스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감당할 정치 세력의 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적 세대 교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대 교체... 자, 정웅갑 실장, 손학규 대표 2번
비례받은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번 총선을 쭉 보면서 저도 여러 차례 뭐 총선 대선을 정치부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참 이 비례대표의 문제가 참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죠. 이건 해서는 안 될. 그리고 참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뭐 지금 뭐 거대 양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군소당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손학규 대표, 이제 서청원 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어떤 비례성을 갖느냐 국민들에게 그 말 그대로 비례대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물론 개개인을 보면은 뭐 서청원 대표도 여러 정치 경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비례성이라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을 해서 표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김종인 그 전 대표를 모시고 온 거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중도층을 좀 공략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역할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 점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이번 종로에서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면은 뭐 다른 문제입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차후에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포괄적인 어떤 구상 속에서 지금 뛰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역할을 지켜보는 것도 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하나 될 것 같군요.